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13회 기출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8월 10일 날 주식회사 산양산업으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95만 원 부가세 별도로 현금 구입하고 전자생계약을 발급받았다. 자, 소모품을 비용으로 하라고 했다면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소모품 비로 하겠지만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 되겠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해송상사 거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자, 1단계. 소모품을 구입한 거니까 매입이니까요. 이 매입 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매입의 과세 51번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소모품을 구입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자, 95만 원 공급가액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자, 누구한테 구입한 거죠? 문제 보시면 산양산업으로부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양산업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생계환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1번 눌러서 전자에 여 걸어 주시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그렇죠. 현금 눌러주시면 출금으로 해서 현금이 대변에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계정인 원재료를 소모품 자산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8월 22일 날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3,400만 원을 주식회사 롯데 상사에서 매입하고요. 아래 영세회생계약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수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직접 수출했을 때는 직수출로 매출의 수출로 우리가 매출의 수출로 이 국내 수출업자는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의 영세의 기타에다가 매출의 수출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직수출했을 때는 이게 외국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일 거니까 영세후생계약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후생계약서 발급 의무가 면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국내 사업자가 이 국내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한 거에 대해서도 이 은행에서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를 신고 기한 안에 발급받으면 이 국내 공급일지라 하더라도 간접 수출로 인정을 해줘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는 이 국내 수출업자한테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국내 사업자는요, 매출의 영세로 해서 매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매출의 영세로 해서 매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국내 수출업자는 자, 이 재화를 공급받고 상대방한테 영세율 생계한서를 발행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국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거니까 매입이고요. 영세율 생계한서 받은 거니까 매입에 영세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때 국내 사업자가 국내 수출업자한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후 생계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에 영세로 신고하는 것이고 영세후 생계서를 받은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에 영세로 신고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지금은 영세후 생계서를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에 영세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송상사의 입장에서 롯데 상사한테 영세후 생계한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실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메인 매출점표 실행해 주시고요. 자, 교재는 44쪽입니다. 자, 날짜가 언젠가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8월 22일이죠. 8월 22일로 들어가서, 자, 매입이죠. 지금 원재료를 구입하고, 영세생계환수를 받았으니까 매입이고요. 매입에 52번에 영세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품목에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부품 KT 그 다음에 언더바 0123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령 단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4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롯디 상사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롯디 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롯디 상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환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문제 지문 보시면 대금은 당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차변의 원재료 자산의 증가, 부가세는 없으니까 부가세 제거금은 당연히 분계가 안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 당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늘겠죠?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이네요. 자, 8월 25일 날 송강수산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이네요.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50만 원. 또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30만 원을 구매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멸치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면세 품목인가 봐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수산물도 면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로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전자계산서를.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항상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선생님 이거 지금 거래처 선물로 산 거는 또 불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환수를 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그걸 공제받지 못할 때 쓰는 게 불공입니다. 이거는 지금 면세 품목이어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냥 부가세가 없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부가세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매입에 면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공은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생계환수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일 때 그때 불공으로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8월 25일인가요? 자, 우리 문제집 교재는 45쪽 보고 있어요. 자, 45쪽. 자, 8월 25일 날 들어가셔서 자, 매입에 뭘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입에 면세. 이쪽 보시면은 매입에 면세. 53번입니다. 자, 53번 눌러주시고요. 자, 품목은 자, 여러분 복수거래로 지금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여기 복수거래를 클릭해서 품목을 하나하나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복수거래를 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지금 하나의 거래로 작성하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영업부 직원 선물이니까 매입의 면세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입력을 하고 또 30만 원은 또 매입의 면세로 또 다시 입력해서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할 때는 이 매수당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 계산서가 한 장이니까 이걸 한 건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거래로 작성하라, 이 얘기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복수 거래로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품목은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채점 대상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어, 나와 있는 것들은 품목을 입력하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복수거래로 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마른 멸치 세트 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수거래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음, 상관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마른 멸치 세트 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량 단가가 나와 있는데 수량 단가가 동일하니까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8개, 한 개당 1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품목이 뭐 다르니까 수량 단가는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넣어도 결과는 똑같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품목이 다른 거니까.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50만 원, 30만 원 더하면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없죠. 면세니까. 자, 누구한테 구입을 했습니까? 송강수산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송강수산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분계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자, 그림에 현금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면 현금 80만 원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게 현금 계정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 문제 지문이 우선이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 맞습니다. 자, 그럼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차변부터 잡아야 되는데 영업부 직원 선물로 준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 50만 원이죠. 자, 그리고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는 뭐겠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그렇죠? 이게 3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줬어요,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줬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혹시 틀린 건 없는지, 500번대 코드를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이게 실수를 또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꼭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800번대, 500번대 이런 것이 맞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또 가보실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10월 16일 날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해전자 주식회사에서 노트북 한 대를 21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구매하고 생계한서, 전자생계한서를 발급받았다. 자, 다행히 힌트를 줬죠. 가지급금을 사용해라.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의 명의로 뭔가를 구매했다. 그러면 이건 법인의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이니까 이때는 가지급금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라는 건 황동규 코드를 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급금에. 자, 여러분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우리 해송 상사가 상해전자한테 노트북을 구매했지만 이건 법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걸 구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매입의 과세일까요? 매입의 불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매입의 불공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라. 자, 그럼 매입의 불공. 요 54번의 불공. 생계한서를 받았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했지만 이건 공제해주지 않겠다. 자, 노트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금액은요. 수량 단가가 나와 있네요. 자, 수량이 한 개고 단가가 2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상해전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상해전자. 자, 조회를 하면 되겠죠? 상해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생계한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이걸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재료가 아니죠. 이거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명의로 생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가지급금. 자, 그리고 이 가지급금은 상해전자한테 회수할 게 아니라 대표이사 이름 황동규를 걸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황동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자, 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21만 원도 포함해서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게 맞죠. 자, 대변에는 이 노트북 대금을 외상으로 또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외상 매입금인가요? 아니죠. 상거래가 아닐 때에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5번입니다. 자, 11월 4일 개인 소비자 김은우에게 제품 77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건 공급 대가라는 얘기죠. 대금은 김은우의 신한카드로 수취했다. 김은우의 신한카드로 결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당연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제품을 판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이 아니라 상거래와 관련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11월 4일이죠. 자, 11월 4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신한카드로 지금 결제를 받은 거죠, 우리 회사가. 자, 카드 매출이니까 우선은 매출 쪽을 바라보셔야 되겠고 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그렇죠. 17번에 카가로 잡아주시고요. 자, 품목은 뭐 제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 대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집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나요? 보니까 김은우한테 팔았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는 어디 카드사죠? 예,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 분계 유형은 채점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4번을 눌러주시면 이제 시험에서는 대부분 요 카드를 눌러주시면 카드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으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환경 등록에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카드로 했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냥 카드로 하시거나 아니면 2번 눌러주시면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똑같이 신한카드가 걸리니까 이것도 상관없고요. 3번 눌러서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분계 유형은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계만 제대로 코드만 제대로 걸었다면 상관없다. 근데 이제 외상이나 카드로 하는 게 편하겠죠. 굳이 혼합으로 해서 이걸 내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카드나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자, 6번에 12월 4일 날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기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이렇게 능률 유지나 단순한 원상 회복이나 이런 비용들은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하라는 건데 이 수선비는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500번대의 제조 원가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88만 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이 매출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한 거죠. 매입입니다.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거 잘 입력해서 이렇게 밑에 칸까지 잘 내려가야지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입력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날짜는요, 여러분. 자,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로 들어가 주시고 6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46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 공급 받은 거니까 매입이고 그렇죠. 매입의 카가 57번 카드가세 매입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키워드 수선비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치면 금액이 분리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88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구입을 한 건가요?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신용카드
전표 양식을 보고 찾으셔야 되죠. 여기 뚝딱 수선이라는 업체한테 지금 공급을 받은 거니까 수선 용역을 공급받은 거니까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겠죠. 어, 자,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뚝딱 수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사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사는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카드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붕괴는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4번 카드로 넣어주시면 미지급금에 요 하나카드가 자동으로 걸리니까 입력이 좀 빠르게 입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기본 계정 원재료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거 뭐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능률 유지나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이나 이런 거는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돼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항상 비용을 입력할 때는 제조와 관련된 것인가를 꼭 문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니까 제조부에서 사용하는 자, 그럼 제조와 관련된 500번대 코드 이렇게 하나 한 단계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실수하기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매출 전표 입력이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저랑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잖아요. 이게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아, 비슷하구나 패턴이 그쵸?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문제 유형은 항상 동일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죠. 자,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9월 9일 날 주식회사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하고 이를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그중 200만 원의 상환기일이 25년도 12월 8일로 확인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200만 원은 12월 8일, 올해 12월 8일이면 이거는 여러분 단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장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200은. 자, 그러면 이걸 닫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날짜가 9월 9일이네요. 9월 9일자로 들어가 봤더니 자, 다 장기 차입금으로 해놨는데 자, 500만 원 중에 200은 1년 이내에 갚는 단기니까 300만 원만 장기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대변의 나머지는 그렇죠. 단기 차입금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초록산업한테 빌린 거 맞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0월 15일 날 바로카센터에서 영업부의 영업용 화물 차량을 점검 및 수리하고 차량 유지비 25만 원 부가세 별도 현금 지급하였으며 전자생계화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생계화서 받았으니까 이것도 여기 보니까 화물 차량이니까 여러분 이건 불공제도 아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우리가 불공제되는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와 관련된 것만 불공이니까 이건 또 매입세액도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선 일반전표부터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반전표 입력. 자, 날짜가 10월 15일이죠. 자, 10월 15일 날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여러분 이걸 지우기 전에 입력을 완벽히 하고 지우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요건 잠깐 보류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언제라고 여러분? 10월 15일 날 화물차와 관련된 거 생계화서 받은 거니까 그렇죠. 매입에 과세로 했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하면. 자, 그리고 뭐 수리한 거니까 뭐 수리라고 그냥 키워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은요. 거기 보니까 25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25만 원으로 해서 넣어 주시고요. 자, 바로 카센터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바로 카센터라고 넣어 주시고
자, 다시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전자생계환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전자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현금으로 해주시면 출금으로 해서 대변에 현금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원재료 계정 과목만 바꾸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화물 차량에 대한 점검 수리고요.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차량 유지비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죠? 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리한 건 수선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차량 유지비. 자, 근데 이거는 영업용의 화물 차량이에요. 화물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조로 보면 안 되겠죠. 영업부 영업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깜빡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잘못 입력되어 있는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시고 삭제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 관련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 매입금의 잔액은 2025년도 1월 2일 미국에 소재한 원재료 공급거래처 노보노인가요? 예, 요 노보노사로부터 원재료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했답니다. 자, 이 중에 미지급한 잔액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5,500달러 중에 3,500달러는 지급했고 2,000달러는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원재료에 대해서. 자, 기준 환율은 1,1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달러당. 근데 결산 시의 환율은 1,2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재료에 대한 외상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이겠죠.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자, 외상 매입금 남아 있는 것은 5,500달러 중에 2,000달러만 남아 있는 거.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남아 있는 이 채권 채무의 잔액을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달러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이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2,0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100원이 올랐으면 2,000달러 곱하기 100원을 곱해보면 20만 원만큼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달러가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서 분계를 유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12월 31일자로 들어가셔서 차변에 자, 20만 원만큼 손실 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외화 그렇죠. 환산 손실 그 금액이 20만 원이었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미지급금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상거래와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야 된다. 자, 251번 이렇게 외상 매입금. 자, F2번 눌러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를 불필요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외상 매입금인데 거래처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노보노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여러분 지분증권이라는 건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 우리가 채권은 채무증권이라고 하고요. 자, 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단기 매매 증권인가 보다. 그쵸? 자, 적절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가은이라는 회사의 지분증권, 즉 주식에 투자했었나 봐요. 그래서 5,60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을 취득했었는데
결산일에 보니까 공정가치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5,400. 그럼 200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 맞죠? 자, 그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조회해 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화살표키 누르면 복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위에 거래처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복사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측 화살표키 눌러가지고 자, 얼마가 지금 손해봤죠, 여러분? 문제 보면 200만 원이었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 뭐가 줄어들면 돼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평가 손실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을 항상 또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5년도 5월 1일 날 제주부서 공장의 1년치 화재보험료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12개월치에 대해서 36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고 전액 보험료 500번대의 제조 경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고 있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험료 문제가 특히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요. 자, 보험료를 지출했을 때, 자, 지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었고, 5월 1일 날 이거를 500번대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라는 제조 경비로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해서 2025년도 5월 1일 날 지출했을 때 분계를 한 거죠.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5년도 12월 말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보험료 제조 원가로 처리한 이 360만 원 중에 이게 지금 25년도 5월 1일 날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26년도 4월 말일까지 1년치에 대한 보험료가 360이라면 이게 지금 4개월치는 올해 2025년도에 해당하는 어,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잖아요. 내년도 거를 올해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러면 보험료라는 제조 원가를 줄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비용을 미리 지급했을 때 우리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해서 비용을 이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선급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치 360만 원 중에 이건 12개월치니까 내년도 선급 비용은 4개월분은 내년도 거니까 12분의 4. 이거를 월할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실무적으로는 365일 중에 요 4개월 날짜만큼 일수 계산하는 게 원래 맞는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월할 계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2분의 4 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12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이 120만 원만큼 선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지금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분계를 하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시험 문제에서 자, 25년도 5월 1일 날 360만 원 보험료 지출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아니라 성급 비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성급 비용 자산으로 360을 만약에 처리했었다라고 나왔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내년도 거라고 분기를 했지만 12월 말일 날 생각해 보면 이 360만 원 중에 이게 다 내년도 게 아니라 지금 올해 25년도 5월 1일부터니까 5월 1일부터 올해 25년 12월까지 하게 되면 8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개월 중에 8개월치 이게 240입니다. 이 240은 내년도 선급 비용이 아니라 올해의 보험료니까 보험료라는 제조 원가로 그리고 선급 비용을 줄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해도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360을 했다가 선급 비용 자산 240을 줄였으니까 결국에는 차변의 선급 비용 자산의 잔액이
120만 원이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번처럼 붕괴를 하든 2번처럼 붕괴를 하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자, 자산으로 했다라고 나오면 아, 이거 성급비용 한 거구나. 그러면 올해 해당하는 계열수만큼을 요 보험료로 대체해 줘야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특히나 이 성급 비용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답은 차변의 성급 비용 120, 대변의 보험료 120이니까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차변의 자, 성급 비용 자, 성급 비용 120. 자, 그리고 대변의 그렇죠. 보험료를 줄여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험료를 줄이되 제조와 관련된 거니까 코드 번호 또 잘 쓰셔야 됩니다. 그 차변에 성급비용 120, 대변에 500번대의 보험료, 성급비용 120, 대변에 500번대의 보험료 120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결산과 관련된 1번, 2번, 3번 다 입력하셨잖아요. 그럼 결산자료 입력을 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죠? 다 끝났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된 겁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에서 6월 30일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 세액이 얼마냐.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 메뉴 클릭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자, 날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보니까 4월부터 6월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시면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4월 6월 달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 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예정 신고 누락분 매출에 대한 거 지금 여기 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2024년도 데이터를 변환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요 저장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장 데이터까지 불러오지는, 데이터가 변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우리 정답에 보시면 510만 원과 세액이 30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에 금액이 불러오실 거예요. 불러오시는데 이제 데이터를 변환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지 않고 데이터가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의 금액이 불러와 있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요게 지금 답은 510만 원에 30만 원이 여기에 이제 불러오셨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데이터를 저희가 변환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 그 데이터까지 여기에 불러오지 못한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잘 불러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딱 불러오시면 결과값이 500만 원과 510만 원과 30만 원이라고 답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불러왔을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예정신고 누락분 문제가 나왔다, 찾으라고 나왔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이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의 요 금액을 적으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변환 때문에 불러오지 않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10만 원과 30만 원이 여기에 찍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걸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답을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4, 5, 6월 달 중에 제조원가 항목에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4, 5, 6월 달에 자, 그러면 자, 여기 회계관리 메뉴 클릭하시고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서
자, 4월에서 6월이라고 했으니까 월별에서 4월에서 6월이죠. 6월로 들어가서 계정 과목은 뭘 찾으면 될까요, 여러분? 복리후생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리후생비 제조와 관련된 거 500번대를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회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걸 물어봤었나요? 보니까 어, 제조 원가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그 금액이니까 가장 큰 거는 이 금액이죠. 이거는 전월에 이월된 거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죠? 41만 6천 원이 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생한 월은 4월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안 입력하시는 곳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는 어디서 조회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는 거죠. 자, 거래처 원장에서 4월 30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물어봤으니까 미지급금을 조회해 주시고요. 엔터 치면은 처음에 등록된 거래처가 나오고요. 찍히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가 찍힙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신 다음에 자, 미지급금 잔액이 4월 말 현재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잔액을 클릭하시면 이게 정렬이 됩니다. 요 금액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 명은 그렇죠. 세경 상사가 답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5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입력하는 곳에다가 입력을 또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113회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